자녀 양육 고민 해결사 문쌤입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난감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가기 싫다고 난리칠 때 정말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달래다 안 되면 혼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엄마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요.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래서 학교는 제대로 가겠어? 뭐 이렇게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등원 전제 속 시원하게 끝내는 비법. 첫 번째 비법은요, 일관성 있는 대응입니다. 아이가 가기 싫어 이렇게 징징거릴 때 어떨 땐 그러자 오늘만 쉬자 이렇게 받아주고 어쩔 땐 안 된다고 막 화를 내요. 양육자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아이 정서가 불안정해집니다. 때가 갈수록 늘고요. 콕 집어 알려드리면 아이의 등원 거부 요청을 들어줘야 될 때는 딱 두 가지 뿐이에요. 아프거나 학대의 정황이 의심될 때, 나머지는요 어떻게든 보내세요. 그래야 바른 생활 습관이 형성됩니다. 나중에 학교도 잘 가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아이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죠. 뭐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내놓고 나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기운도 쭉 빠지고요. 이럴 땐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살펴보세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막상 가면 잘 지내는 아이와 못 지내는 아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면 잘 지내는 쪽이다. 그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어른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일 나가려고 하면 딱 싫죠.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요. 근데 막상 나가면 괜찮아요. 일도 잘하고요.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또 이런 유형의 아이도 있어요. 처음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매일 엄마 나 유치원 언제 가? 이렇게 기대감에 차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몇 주 가보니까 별게 없어요. 심지어 재밌는 장난감, 맛있는 간식 집에 더 많아요. 그렇게 현타가 오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나 안 갈래 이런 어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 너무 편하고 즐겁고 풍요로운 환경이면 아이한테 안 좋더라고요. 바깥 생활 적응력을 떨어뜨리거든요. 적당히 심심하고 부족한 듯 키워야 좋습니다. 훈육도 잘 먹히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어린 동생은 엄마랑 집에 남아있는데 나만 유치원 어린이집 가려니까 시샘이 나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아이도 있었고요.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도 등원 거부를 자주 하는 편이죠. 자, 이렇게 등원 거부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우리 부모는 어떻게든 웃으면서 아이를 잘 보내야 되는 쪽이죠. 지금부터 그 비법을 시간 여유가 있을 때요, 없을 때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등원차를 먼저 보내세요. 등원 시간도 좀 늦추시고요. 대화를 통해서 아이를 설득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상담 현장에서 효과를 본 방법은 수용화법과 제안놀이인데요. 아이의 마음을 여는 기적의 용어가 아 그렇구나 라는 걸 1화에서 알려드렸죠. 그 요령을 대략 재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이가 현관문에 주저앉아서 그냥 안 가겠다고 막 울고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오늘은 유치원 가기가 싫구나. 가기 싫어. 안 갈래. 엄마랑 집에 있을래. 그렇구나. 오늘은 엄마랑 집에 있고 싶구나. 알았어. 근데 집에 있으려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하거든. 지금 엄마랑 같이 가서 저는 오늘 결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자. 싫어. 엄마가 전화하고 오면 되잖아. 그건 안 돼. 직접 가서 말하거나 유치원을 빠지지 말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제안하고 나서 아이가 엄마의 의견을 따를 때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이런저런 때를 써도 응하지 말고요. 그럼 결국엔 따라 나서는데요. 가는 동안 유치원 가고 싶은 마음을 슬쩍슬쩍 올려주세요.
오늘 우리 딸 좋아하는 바깥놀이 한다던데 뭘 하려나? 오늘 간식은 이런 게 나온대. 아까 선생님한테 문자 왔는데 친구들이 수진이 보고 싶어서 기다린대. 등등으로요. 담임 선생님께 미리 부탁의 문자도 좀 해놓으시고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좀 반갑게 맞아주시고 좀 이렇게 달래서 데리고 들어가 달라고요. 요령을 좀 아시겠죠? 일단 아이랑 밖으로 나가는데 성공하면요. 가는 동안 기분 전환이 돼서 대부분의 아이는 등원을 잘 하고요. 소수의 아이는 진짜로 인사만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또 양육 고수의 기술을 발휘하시면 되거든요. 뭐냐면요. 다음날은 등원 잘 하겠다고 선생님하고 약속하기. 그리고 집에 왔을 땐 집을 너무너무 심심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잠시 빡세게 학습을 시켜도 좋고요. 즉 아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컨디션인데도 고집을 부려서 안 갔다. 그럼 그날은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와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이런 훈육을 일관되게 적용하시면 웬만한 아이들은 다 등원을 잘 하게 되는데요. 양육자가 출근을 하거나 볼 일이 있어서 아이를 빨리 꼭 등원시켜야 될 때는 이런 훈육을 하기가 힘들죠. 그럴 땐 전날 자기 전에 등원에 대한 보상과 벌칙을 아이랑 함께 상의해서 정하세요. 그런데 이런 아이 있죠. 잘 때는 천사 같았는데 일어나면 돌변하는 아이. 이럴 땐 아이가 막 서럽게 울고 매달려도요. 꿋꿋하게 벌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시키는 부모가 있어야 아이가 잘 자란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억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낼수록 안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바로 기질적으로 불안도가 높고 질적 운동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새롭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또래 아이들보다 느리고 힘이 듭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기운 센 아이가 놀자고 다가오잖아요. 반가운 게 아니라 순간 어지러울 정도로 두렵고 겁이 납니다. 안 가고 싶다는 말이 핑계가 아니라 도와달라는 호소인 거죠. 이런 마음을 몰라주고 양육자가 답답한 마음에 아이를 막 다그치고 재촉하면요. 아이는 더 위축되거든요. 씩씩해지는 게 아니라 걸핏하면 울고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여유를 갖고 적응시키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 보내기보다는 5세 이후에 보내는 걸 추천드리고요. 처음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을 짧게 했다가 점차 길게 늘려가는 방법도 좋고요. 아이가 매일 가는 걸 힘들어할 때는 아이 수준에 맞춰서 등원 규칙을 세운 다음에 계획하에 빼주시고요. 무계획적으로 너무 쉽게 결석하는 경험을 자주 하면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질적 운동성을 올려주면 어린이집, 유치원 적응력이 더불어서 좋아지기도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상황별 대처법이 많지만 더 궁금하신 건 댓글이나 메일로 물어봐 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등교 전쟁을 다뤄볼 건데요. 사실 유아기 자녀의 등원 거부가 아무리 심해도 초, 중, 고 자녀들의 등교 거부에 비하면 애교인 거 아시죠? 그 실체와 해결법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게요.